네, 여러분. 이곳은 지금 운천존 수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지금 7시가 채 되지 않았어요. 이 허허 벌판에 나오라고 한 그 저희가 무엇이냐? 땡이야? 출근하는 사람 맞잖아요. 전 안 해요. 전 오해한다고요. 가면 안 돼! 죄송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아침이어가지고 주무시는 선배님들이 많이 계세요. 회사는 어떤 곳이에요? 이제 제주. 아, 제주. 가보면 알겠죠? 예. 좋아요. 아니 이게 버스가 한 대가 아니었어요. 저 좀 보세요. 저 지금 역대급 아닌가요? 역대급? 와 여기 지금 이게 대기업 아니에요? 대기업? 이 정도는? 강소기업이 아닌데? 안녕하세요. 네. 정상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시작했어. 자연스럽게. 하지만 이 몸에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움직여. 여기 약간 레트로 버전인가 봐요. 새천년 체조가 아니네. 약간 저희 때가 새천년 체조였다면 이제 김기빈 아나운서 때가 이제 국민 체조 레트로 버전을 오늘 해봤는데 오늘 선배님들이 진짜 칼군무였어요. 굉장히 진짜 이 체조라는 게 일의 효율성을 진짜 높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도 VCR 나갈 때 중간중간 합시다 체조. 바바바바바. 항상 각자 개인이 그 주의 의식이 돼서 그 품질 관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안전 품질 관리 합시다. 자, 이상으로 조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예.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 분위기에 압도돼서 못 들어왔는데. 아, 어서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런데 지금 처음 와봐가지고. 예. 어머어머. 훈장도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회사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정상회담에 함께 참석을 해도 아, 예, 될까요? 앉으시죠. 예, 앉으세요. 네. 대표님은 그러면은 원래 이 공장 30년 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저는 이제 공고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업계통 학교를 졸업하고 네. 이런 이제 이공계를 쭉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관련된 이제 학업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요. 물론 고비마다 이제 고비마다 여러 가지 이제 저희 어려움이 있었지만 특히 이제 IMF 때는 정말 어려웠었는데 그때마다 저희 직원들이 이제 한 몸이 돼서 위기를 극복해서 저희 회사를 이제 오늘에 있기까지 하기엔 그런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잊을 수가 없죠, 지금도. 회사의 경쟁력은 기술에 있고 그 기술은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신념을 가지고 달려온 27년. 금형과 설계를 시작으로 지금은 자체 브랜드까지 생산 중입니다. 오늘 이제 같이 일할 저희 사수를 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공장장 일로 오세요. 공장장님! 공장장님! 저희 이제 이 공장장께서 저희 이제 창업할 때부터 제가 네. 함께 했는데요. 누구보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공장장께서 좀 많이 지도 좀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회사의 여러 가지 좋은 모습 많이 좀 보여주세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업무 전에 간단하게 공장장님께 오리엔테이션을 받았는데요. 이게 다 우리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부품들과 자체 생산 제품들이랍니다.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다음으로 들릴 곳은 회사의 구석구석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통합관제센터. 무려 99대의 CCTV를 통해 실시간 생산 현황까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스케일이 달라. 여기는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땐 강소기업, 작지만 강한 기업이 아니라 약간 대기업 느낌이에요. 강소기업이 맞아요, 근데? 중견기업. 맞네. 이쪽 라인에서 일하시면 됩니다. 아, 자연스입니다. 드디어 업무 시작! S전자에 납품하는 부품 생산 업무부터 차근차근 배워보기로 했는데요. 하나씩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닫고 냉장고 뒷판이 되는 틀에 스펀지를 붙이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아, 여기도 기계가 돌아가는 움직이는 한 제 손도 계속 움직여야겠다. 작업장 바로 옆에서 육중한 기계가 위아래로 쉼없이 움직이며 냉장고 뒷판 틀을 찍어내고요. 그 속도에 맞춰 40여 명의 선배님들이 계속해서 스펀지를 붙여줍니다. 냉장고 뒷판에는 열을 막아주고 소음을 차단해줄 단열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단열재가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스펀지를 붙여준 다음 조립하는 거죠. 이렇게 하루 동안 무려 5,000개의 냉장고 뒷판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한 올 한 올 하는 것처럼 나사 하나하나 이렇게 다 박는 거는 거의 명품 수작업이에요. 이거는 비쌀만해. 난 못 사겠어요, 이제. 직원 할인가로 사야지. 잠깐 터미네이터. 아율비백 한번 해주세요. 아율비백. 재밌네. 냉장고 문 만들고 냉장고 뒷판에 이어 앞판 작업을 할 차례. 흔히 포도어라고 하죠. 문이 4개인 냉장고의 앞판 중 윗부분, 냉장실 부분을 작업합니다. 이게 지금 붙이는 게 이게 뭐예요? 여기 히터선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때 밖에 온도하고 안에 온도하고 안 맞으면 여기 밖에서 이슬이 맺혀져요. 성에가 끼어요. 아. 냉장고 성에 끼면 안 되잖아요. 네. 그 이걸 이제 성에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열선인 거예요, 그럼? 네, 열선. 여러분 아셨나요? 냉장고에 열선이 들어가는지? 냉장고의 핵심은 바로 이 열선과 컴프레서. 외부 온도 변화에 맞춰 냉각과 가열을 반복하며 온도를 제어해 식품의 맛과 신선도를 유지시켜줍니다. 냉장고는 그냥 선만 꽂으면 알아서 작동하는 줄 알았는데 아우 그게 아니더라고요. 쉬실 때 간식 항상 드세요? 이걸 왜 누가 챙겨오신 거예요? 다 챙겨오신 거 아닐 거예요? 이제 있는 거. 오래 다니시는 거 보면은 이 회사가 좋으신가 봐요? 괜찮나요? 나쁘지 않나요? 나쁘지 않을까요? 10년 넘으신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오래 일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선배님 그럼 집에서는 어떤 냉장고 쓰세요? 저는 셰프 냉장고 쓰시나요? 아니 문짝 요즘 많이 쓰는 냉장고 4짝짜리 있죠? 몇 짝짜리? 네 그거 포도. 네, 포도와 그런 거 쓰고 있어요. 아 그런 거 쓰고 계시구나. 저는 원도. 아 투도어구나. 냉장실 모르겠어. 제 거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부품이 다 단가가 있다 보니까 조심히 이렇게 소중하게
다뤄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잡아요. 네, 여기는 지금 어떤 작업일까요? 싣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여기서는 네. 지금 앞에서 작업을 다 해가지고 나오면 네. 내관품 검사하고 안에 작업이 다 돼 있는지 아닌지 해서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 오. 저희가 이제 이쪽 제차에다가 적재를 하고 있는 오. 출하 검사 공정입니다. 아, 검수를 해야 되는구나. 예. 제대로 밖에는 그대로 보고 있죠. 상처가 난 게 없는지 그렇죠. 확인을 하고 안에는 잘 했는지. 네. 보시면 여기 테이프랑 스펀지랑 알테이프랑 네. VIP 다 되어 있는지 아, 이게 확인합니다. VIP예요? 예, 단열재라고. 아, VIP. 이 냉장고 안에도 VIP가 있네. 자, 안에 이렇게 잘 붙어 있는. 이거 스펀지 여기 있다. 여기 2개 붙어 있고 예. 상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은 그러면 위에 문인가? 아래쪽 냉동실에 들어가는 문인 거죠. 아, 냉동실. 예. 거의 이제 오른쪽 편 이제 동실 부분하고 위에 오른쪽 장실, 냉장실 쪽에 아. 2개로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죠, 저희. 어떻게요? 냉장고가 문짝이 4개라 그러면 여기가 이제 동실 쪽이고 네. 이 위에가 냉장실이 네, 있기 냉장실. 때문에 이쪽 저희를 제가 하고 있는 거죠. 이쪽 그럼 이쪽은 누가 만들어요? 다른 업체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놀라운 사실. 그러면 이 반대편 회사는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그건 저기 한항공단 쪽에. 그러면 얘네가 만나려면 저기 한항공 견우와 직녀처럼. 자리에서 만나는 거죠. 아, 너무 웃기다. 한항공단과 이 평동공단의 만남이 혼자 안에서 네. 약간 진짜 견우와 직녀 같네요. 지금쯤이면 아까 출발한 너희들이 짝꿍을 만났으련지 부디 둘이 하나가 되어서 앞으로 시원한 세상을 만들어주렴. 괜찮아요? 갑니다. 드디어 오전의 마지막 작업, 검수를 마친 냉장고 앞판을 실어 보냈는데요. S전자로 가서 어엿한 냉장고로 거듭나렴. 여기 문 닫아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오늘. 들어옵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힘을 다 짜내서 싣고 또 싣고 드디어 오전 업무 끝! 낯선 그림 위에 암호 같은 메모가 한가득. 낙서인 듯 낙사하는 이 도면은 3D 설계도를 거쳐 실물로 탄생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지키죠. 특별한 발명품을 만든 열정 만렙 주인공들을 소개합니다. 전국에 딱 하나뿐인 특수화학 구조대가 있는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노란 구급차와 나란히 자리한 정체불명의 물탱크들인데요. 도대체 누가 왜 이 물건들을 만든 것인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 물탱크 닮은 발명품 만드신 분! 아이고,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뭐 여기 특수화 구조대에서 예. 또 대단한 발명을 했다 그래가지고 아, 찾아왔는데 저 예. 밖에 있는 뭐 저 구조물인가요? 예, 저 구조물이 우리 훈련 구조물입니다. 그 사람 일반 사람 눈에는 그냥 물 담은 탱크가처럼 아, 보이는데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예. 자, 그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리모컨을 누르자 뭐 여기 놀라운 일이 예, 생깁니다. 저기 반응기인데 유해화학물이 누출된 것을 이렇게 가정해서 흉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1960년대부터 조성된 울산 석유화학단지는 점점 노후화되고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는데요. 그만큼 사고 발생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울산시 남구 여천동 한솔케미칼 울산공장에서
탈색이나 표백 등에 사용되는 과산화수소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한 해 울산 특수화학구조대가 출동한 유해물질 관련 사고만 69건. 치명적인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열정의 구조대원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위기일발 사고 현장에서 더 능숙하게 대처하기 위해 공장과 똑같은 형태의 구조물을 만들고 실전 같은 훈련에 돌입한 건데요. 간절한 마음으로 발명에 나선 지난 10년의 결실이 이렇게 소방본부 한쪽을 채우고 있습니다. 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배관에 압력을 가해서 물을 가하면 물이 쫙 나오니까 그게 유해화학물이라고 생각하고 통제하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오른쪽은 실제 유출 사고가 난 배관이고 왼쪽은 10년 전에 만든 배관 구조물. 딱 봐도 똑같죠? 이렇게 사고 현장을 바탕으로 구조물을 만들고 고압 누출 방지 훈련을 합니다. 요거는 2017년도에 저희들이 설계하고 외주로 업체에 맡겨서 그렇게 만드는 2호 구조물입니다. 2호 발명품은 탱크 구조물인데요. 누출 방지창, 누출 방지 밴드, 누출 방지백을 이용해서 반복 훈련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예, 요게 이제 세 번째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만드는 훈련 구조물인데 요게는 8가지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 구조물입니다. 이거 만드는데 시기간은 얼마나 요거는 저희들이 설계 기간 2개월 하고 제작 기간 4개월 해서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10년에 걸친 발명 역사의 끝판왕은 이동형 훈련 구조물인데요. 아스팔트 누출을 비롯해서 8가지 종류의 화학 사고에 대비한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능숙한 대처로 누출 물질로 인한 환경 오염과 인명 피해를 막는 것이 구조대의 목표. 실제로 화학 공장에서 사용하는 반응기와 배관 시설을 똑같이 만들어서 실전 같은 훈련을 하고 있고요. 실제 사고처럼 연기를 발생할 수도 있고 장비에 맞춰서 압력 조절도 가능합니다. 이제 유해물이 쭉 흘러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바다로 아니면 강으로 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막는 거죠. 막아가지고 못 가도록 환경 오염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는 장비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전국 최초 놀라운 훈련용 구조물의 탄생. 10년에 걸친 도전과 1, 2호를 만들며 겪은 노하우가 쌓인 만큼 3호 발명품에 대한 자부심은 남다릅니다. 2019년도 10월에 저희들 팀원들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지금 석유화학 단지에는 다양한 사고가 많은데 그게 통제하는 어떤 훈련 구조물이 있어야 되는데 훈련을 할 수 없다. 이래서 그 훈련 구조물을 만들어 보자. 이래서 처음에 1호, 2호를 만들어 봤을 때 2호를 외주를 줘보니까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만들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정 보완하면서 2호를 완성을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3호도 그러면 우리 대원들끼리 협심을 해서 우리 자체 제작해서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한 덩이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 구조대 오총사는 6개월에 꼬박 바쳤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해결했는데요. 도면 설계 작업부터 용접, 탱크 설치, 도색까지 하나하나 배우고 익혀가며 손수 완성했단 사실. 출동으로 정신없는 시간을 쪼개고 잠을 자는 시간을 줄인 건 기본. 제작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도 자비로 부담했는데요. 못 말리는 열정 만렙 인정합니다. 배수백 문제는 없잖아. 특수화학 구조대는 사비로 만든 훈련 구조물로 다음 달에 처음 열리는 소방장비 발전 연찬대회에 출전할 계획인데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회의가 한창입니다. 구조물 얘기만 나와도 눈빛부터 달라지는 대원들. 6개월간 동고동락한 만큼 구조물에 대한 애정도 남다릅니다. 크기가 한 이 정도 되는 뭔가를 만든다고 해도 재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시다시피 저희 일반 차량보다 큰 구조물을 저희가 직접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재단이 여기서 1cm 틀어지면 저기서는 한 5cm 이상이 틀어지거든요. 그렇게 틀어지는 부분을 맞추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만들다 보니까 좀 틀어진 부분이 이 틀어진 부분이 오히려 더 낫겠다. 뭐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 힘든 과정을 통해서 박창민 대원님한테 어떤 그 마음속에 남은 거랄까 이런 건 많이 있어요. 마음속에 남은 그냥 딱 보고 있으면 뿌듯한 뭐 그런. 사고를 막기 위한 열정 만렙 구조대의 노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고가 날 경우 현장에 있는 자체 소방단의 초동 대처가 중요한데요.
석유화학업체들이 운영하는 자체 소방단을 위한 교육도 책임지고 있습니다. 먼저 특수화 구조대의 시범이 펼쳐지는데요. 첫 번째 시범은 보호복 착용. 다음 수업은 누출 상황을 연출해서 실제처럼 대응 방법을 훈련하는 겁니다. 졸졸졸 흐르는 이 물질기가 그냥 물질기가 아닌데요. 지금은 저장 탱크에서 유해 화학 물질이 새어나오는 긴급한 상황. 그런데 왜 뛰지 않고 걸어가냐고요? 지금은 불 끌어가는 게 아니란 말씀. 스피드보다 중요한 건 정확성인데요. 보이지 않는 위험 물질이 누출된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누출 지점을 확인하는 일. 누출 부위에 누출 방지팩을 밀착해 확산을 막아야 하고요. 이 상황에 얼마나 능숙하고 정확하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환경오염과 인명피해 규모가 달라집니다. 밀가스일 경우가 많습니다. 벨트를 두르고 조여서 방지팩을 구조물에 결합시키면 1차 작업 완료. 누출 확산은 막았지만 유해 물질 유출을 완전히 멈추지는 못한 상황인데요. 실제처럼 생생한 대응 훈련에 교육생들도 점점 관심이 높아져 갑니다. 다음 과정은 발펌프로 공기를 주입해서 누출이 완전히 멈출 때까지 확인과 재조정을 거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울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훈련인 만큼 열기가 뜨겁죠. 실제 저희가 이제 소방에 임용됐을 때 소방학교에 갑니다. 소방학교에는 화재 구급 구조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러한 유해 물질에 대해서는 전혀 이론만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없었다라면은 저희도 울산 소방대원도 이제 이론에만 머물러 있을 건데 이 구조물을 통해서 직접 이제 보호복도 입어보고 장비도 사용함으로써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직접 현장에도 바로 적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이날 교육에는 울산 지역 10개 공장의 자체 소방대가 참여했는데요. 열정 만렙 구조대의 시범을 봤으니 이번엔 교육생들이 직접 실습해 볼 차례. 이번 훈련은 진공 누출 방지백을 이용해서 누출을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이 구조물을 통해 실습할 수 있는 누출 방지법만 무려 8가지. 공장과 똑같은 훈련 구조물인 만큼 여기서 익힌 방법들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데요. 교육을 얼마나 잘 했느냐에 따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초등 대처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 교육 열기가 정말 뜨겁습니다. 저희는 그 유해 화학 물질을 많이 취급하고 있고 뭐 이렇게 누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 뭐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데 여기 소방서에서 주최하는 교육을 받다 보니까 현장에 접목을 해서 조금 더 안전한 그 사업장을 이렇게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배관이라든지 탱크가 누유됐을 때, 파손됐을 때 초동 조치는 못 하는 거죠. 이런 장비가 없으면. 근데 이런 장비라든지 이런 훈련을 받았을 때는 초동 조치 차원에서 바로 배관을 막을 수 있고 또 나오는 그 화물 같은 거를 뭐 다른 쪽으로 이제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그 잘 돼 있는 시설인 것 같고 훈련인 것 같습니다. 네, 울산은 국가산업단지가 많습니다. 국가산업단지에 유해화학물이 누출되거나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은 저희들이 신속하게 출동해서 통제하고 막을 수 있는 실전 같은 훈련을 자주 함으로써 울산의 시민의 안전과 안녕을 저희 특수화 구조대가 지키겠습니다. 구조대 오총사의 목표는 안전 또 안전. 언제 어디서 생길지 모르는 위험물질 누출 사고에 대비해서 직접 구조물을 만들고 마르고 닳도록 훈련을 반복하는 사람들. 울산을 지키겠다는 절절한 진심이 이들을 움직이는 원동력인데요.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열정 만렙 사나이들. 특수화 구조대의 불같은 열정을 응원합니다. 지키자! 포항에서 어제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오늘 새벽 확진자 1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2020년에 봄을 빼앗아간 코로나19. 하지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생활 방식에 적응하고 무엇보다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울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급격히 생활이 변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이 재난을 잘 대응하기 위한, 또 나아가서는 재난 이후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만나볼 곳은요, 포항 시민들의 문화 안전망, 더불어서 문화 치유에 애쓰시는 분들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사회적 거리는 두 돼, 마음의 거리는 가깝게. 코로나19로 달라진 일상과 감정들을 보듬고 문화 안전망 구축을 위해 시작된 아카이빙 프로젝트. 포항문화재단과 함께하는 방콕 기록 세트를 소개합니다. 포항시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첫걸음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서영석 리포터가 포항문화재단을 찾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실내기도 하고요. 저희만 있으니까 잠시 마스크를 좀 네네. 벗을까요? 네. 어유 더 반갑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문화 이름도 잘 헷갈려요. 문화 안전망 그래요. 생소하기는 하지만 꼭 필요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왔어요. 네. 문화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뛴다라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많은 시민들이 힘들어하시는데 집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으시니까 그 일상들을 기록할 수 있는 일기장과 저희가 또 다양한 만들기 체험 키트를 준비한 방콕 기록 세트를 준비하였습니다. 하기는 집안에서 요즘 밖에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좀 답답하고 우울감으로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지 모양이 벌써 이렇게 집 모양이에요. 네. 집안에서 할 수 있게 있는 것들을 모아놨다 이렇게 보이는데 안을 한번 봐도 되죠? 네네. 그러면은 오 많다. 방콕 기록 세트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일기장, 종이접기 체험 키트, AR 어플 체험 세트, 금관 만들기 등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키트가 있는데요. 특히 포항 곳곳에 자리한 스틸아트를 종이로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키트가 인기였다네요. 집안에 한 그루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을 정도로 좀 싱그러워요. 키트를 완성하고 나면은 이 반려나무를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요. 어떤 의미인가요? 안에 있는 일기장을 이제 작성을 하신 후에 다시 포항문화재단으로 돌려주시면 저희가 이 반려나무를 가정으로 보내드리는데요. 이 반려나무는 이제 두 그루를 분양을 해서 저희가 한 그루는 가정으로, 한 그루는 이제 산불 피해 지역에 복구숲 조성을 하는데 사용이 기부가 됩니다. 산불 피해라면은 강원도 쪽으로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럼 그쪽에 기부가 되는 거예요? 저희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에 올 가을에도 이제 복구숲 조성이 되는데 그때 이제 이 나무 한 그루가 심기게 되고 이제 공동 현판이 제작되어서 이제 참여하신 가족분들의 성함을 저희가 각인하게 됩니다. 재난을 함께 극복하자는 의미에서 코로나 아카이빙에 참여한 가족의 이름으로 나무를 기부하게 되는데요. 방콕 기록 세트를 통해 문화 안전망과 강원도 복구숲 구축 모두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된 뭔가 거죠. 저도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뭘 하면 좋을까요? 신청을 하신 가정이 계셔서 네. 이거 방콕 기록 세트를 가정에 가져가셔서 같이 체험도 하시고 일기장도 작성하시고 저한테 다시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신청하신 분에게 가서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봐라. 네. 다시 가져오면 되겠네요. 네. 숙제인가요? 네.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잘 만들면은요 반려나무도 준다고 합니다. 어떤 가족이 이 귀한 프로젝트에 동참해 주셨을까요? 방콕 기록 세트 지금 배달 갑니다. 키트 배달을 받습니다. 자, 여기구나. 안녕하세요. 코로나 아카이빙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신 도겸이, 채영이네 가족을 소개합니다. 우리 방콕 기록 키트를 신청하신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네. 애들이 밖에는 못 나가니까 놀잇감이라도 있으면 집에서 TV라든지 핸드폰을 안 하고 거기에 집중할 것 같아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애들이 특히 아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밖에 못 나가니까 집에 있는 거 힘들어하죠? 너무 힘들어하죠. 어떤 부분들이 가장 개인적으로 힘들고 아이들이 힘들어했어요? 밖에 지금 날씨도 너무 좋은데 네. 나가서 뛰어놀지도 못하고 갑갑하게 집 안에만 있어야 되고 그리고 TV랑 핸드폰을 너무 많이 보게 되니까 그게 가장 뭐 힘든 일이죠. 어른들도 힘들지만 그래요. 가위바위보! 내가 이겼다. 인터뷰해도 되지? 알았어요. 그래. 야, 네가 때리면 어떡하니? 지금 한참 놀고 싶은 것 같아요. 막 에너지가 막 느껴지잖아요. 네네네. 요럴 때 우리 코로나 방콕 기록 세트가 어떻게 또 작용을 하고 아이들한테 또 잘 이용이 될지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죠. 네. 네네. 아이들과 함께 체험 키트 대개봉. 그리고 만들고 자르고 붙이면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키트 덕분에 휴대폰만 보던 우리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와, 공주님은 이런 거 하는 거지. 완전히 공주님인데. 이야, 대박! 우와! 완전 대박! 제가 봐봐. 어머, 봐봐. 우와! 완전 대박! 우와! 사영석 리포터도 아빠 모드로 변신. 함께 만들고 놀면서 방콕 기록 세트를 체험해 보는데요. 어째 야외 촬영 때보다도 빠르게 지쳐가는 모습? 어머니, 어려워요. 어렵죠. 엄청 어려워요. 네. 야, 아니 쉬운 게 아니네요. 당연하죠. 이게 애들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게 이게 에어컨 틀어놓고 땀 나시는 거 알아요? 네. 너무 힘들어. 하루 종일 아이들을 돌보느라 더 힘들어진 어른들을 위한 시간도 있어야겠죠? 아이들은 장난감도 만들고 일기도 쓰고, 그런데 한켠에 보니까 학부모님들, 어머님도 이렇게 일기를 쓰는 칸이 있더라고요. 그 하루하루 쓰면서의 느낌은 또 다를 것도 같아요. 처음에는 좀 힘들 줄 알았는데 써다 가면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스트레스 같은 것도 일기를 쓰면서 조금 풀리는 것 같고, 이게 애들도 쓰는 게 너무 또 즐거워하는 것 같아서 조금 유익한 거였어요. 사실 일기 안에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이지만 어머니의 스트레스도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그나마 일기로 좀 풀린 것 같아요. 글쓰기는 감정을 들여다보고 치유하는데 아주 좋은 활동이라고 하죠. 일기를 통해 감정을 편하게 꺼내놓고 나면 불안한 마음들도 나아지지 않을까요? 제가 도겸이하고 채영이하고 만나서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도겸이 일기장, 어머니 일기장까지 받아서 왔습니다. 만들면서 굉장히 여러 생각이 저도 또한 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이거 함께하고 있고 어떻게 앞으로 또 진행이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총 150가구에게 이제 코로나 방콕 기록 세트를 발송을 했고요. 지금 하나하나씩 저에게 일기장이 돌아오는 중인데, 문화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이것은 또 하나의 아카이빙 자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시도 하고 나눌 수 있는 자료가 된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사실 요새는 뭐 물리적인 치료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인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좀 힘들었던 부분, 혹은 남이 좀 힘들었던 부분을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뭐 그런 치유의 시간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들은요, 사실 이런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함께 이겨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포항 시민 여러분, 또 대한민국 우리 국민 여러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 화이팅! 모두가 처음 겪는 일이라 더 힘들고 불안했던 코로나19 상황. 포항시는 문화로 시민들을 치유하고 문화로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모여 모두가 현명하게 극복하길 바라며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세요. 세상을 바꾸는 힘은 한 발 더 앞선 열정, 한 발 더 다가서는 노력과 한 발 더 나아간 변화. 세상의 맛을 바꾸는 힘 역시 열정의 한 발. 한 발 한 발이 다 소중해요. 단 한 발도 놓칠 수 없어요. 생기 발랄? 먹으면 먹을수록 생기 발랄해지는 기발한 칼요리로 초대합니다. 발로 요리했다고 우습게 보지 마라. 진짜 발요리는 고수들의 손 안에 있단 말씀. 오래된 한옥부터가 남다른 이곳의 메뉴는 저희는 이거밖에 안 해요. 딱 하나뿐인 메뉴가 담긴 양은솥.
마당 한가운데를 차지한 너는 누구? 아직 공개하면 안 돼요. 2시간 반 동안 푹 익혀 나오는 거예요. 알려주시면 안 돼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2시간 30분을 참고 참아 드디어 개봉받고 훈훈한 훈기를 내뿜으며 등장하는 것은 발요리계 대부 족발 되시겠다. 이 족발의 기발함은 건강과 맛을 한 번에 사로잡았다는 것. 국내산 한약재와 특별히 제가 만든 비법인 효소를 가지고 만들고 있기 때문에 색깔이 진하고 육질이 탱글탱글하고 맛있습니다. 충청도에서 대구로 시집온 어머니는 이곳에서 만난 고향분에게 족발을 배우셨단다. 어머니가 눈대중으로 배운 족발을 건강 레시피로 체계화시킨 아들. 몇 년 전에는 어머니가 바가지로 약재를 개량을 하셔서 맛이 좀 들쑥날쑥하고 일정치 않길래 제가 체계화된 레시피를 잡아내서 이제 일정한 맛을 잡아냈습니다. 모자에 애정이 듬뿍 담긴 족발 한 상, 적절한 당도와 염도를 맞춘 건강한 맛에 특별히 찾아왔다는 손님들. 족발은 역시 쌈이지 쌈. 더 어린 피부로 돌아가는 콜라겐 충전. 쫄깃쫄깃하고 아주 신맛입니다. 오래된 한옥이라서 분위기도 좋고 그에 대한 그 그리움도 있고 있는 그런 음식점이라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족발도 족발인데 여기 겉절이가 너무 맛있어요. 사장님, 겉절이 좀 더 주세요. 족발은 양념장 하나에 단벌 신사라는 고정관념은 없다. 겉절이 나왔습니다. 비밀 양념이 담긴 겉절이부터 곰치 장아찌까지 족발의 맛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밑반찬들도 인기 만점. 이들처럼 발요리 발골단이 되고 싶다면 지금이 적기. 한약재가 많이 들어갔는가 잡내가 없고 올여름에 건강하게 잘 넘길 것 같네요. 이발 저발 다 필요 없고 족발이 최고입니다. 족발. 기발한 선전 포고를 했다고 해서 찾은 두 번째 장소. 벽에 내건 화끈한 도전장. 대놓고 매운맛 좀 보라고. 그도 그럴 것이 여기저기서 불 뿜어내는 손님들. 29 젊은 사장님의 당당한 제안이 이어지는데. 저희가 1단계부터 5단계까지가 있는데 매운 거 잘 드시면 3, 4단계도 괜찮은데 어떠세요? 2단계. 2단계 드릴까요? 5가지 고지를 위해 한 발 한 발 내딛는 불같은 재미가 있는 발요리는 바로 매워야 맛있는 닭발. 1단계는 어린이가 드실 수 있게 고춧가루가 아예 안 들어가고 2단계는 매운 라면 생각하시면 돼요. 3단계는 베트남 고춧가루를 사용하고 4단계, 5단계는 부트졸르키아 고춧가루를 양을 다르게 해서 사용합니다. 고춧가루 블렌딩과 손목 스냅의 기술이 만들어낸 매운맛. 과연 최고의 경제 이른이가 있을까? 5단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1년에 한두 명 정도 있을까 말까 합니다. 사장님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세요? 저는 2단계 정도? 어머, 지금 한 발 빼시는 거예요? 매운맛 걱정하지 마세요. 기발한 세팅으로 매운맛 잡아드릴게요. 매운 발요리의 기발한 비법은 닭발과 바나나, 치즈, 그리고 새우의 만남. 닭발과 바나나의 묘한 조합에 손님들은 과연 바나나? 그저 보기 좋은 플레이팅 같았던 바나나의 반전이 있었으니. 제가 일단 매운 걸 잘 못 먹는데 바나나랑 같이 먹으니까 바나나가 나오는 이유가 있었네. 아, 이거 정말 신의 한 수입니다. 최고 맛있어요. 치즈는 매운맛 세계에서 이미 유명 인사. 스그가 매워봤자 내 발 아래지 뭐. 보들보들신 속살 새우도 매운맛 잡는 별미. 여러분은 나만 믿어요. 새우의 탱글탱글함이랑 닭발의 불맛이 같이 느껴져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진짜 쫄깃쫄깃하고 양념도 진짜 맛있어요. 최고. 닭발 요리의 또 하나의 지원자 계란찜. 이것도 발은 발이다 폭발. 넘칠 듯 말 듯 가득 찬 치즈 계란찜으로 속 살살 달래주면 든든해진 그 속에서 행복 발견.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이랑 메뉴에 단계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매운 거 되게 잘 드시는 분들한테 특히 추천드리고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한테도 특히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발요리가 있는 곳으로 발빠르게 도착. 그런데 여기는 그 유명한 똥집 골목? 똥집이라 하면 발보다는 높은 곳에 위치한 존재인데. 아, 이 집이요? 딴 집에는 없는 큰 발 작은 발이 다 있어요. 큰 발 작은 발을 찾아 부엌행. 고소한 튀김 냄새 가득. 그런데 발은 어딨지? 응? 자, 여기 문어발입니다. 이번에는 그야말로 긴 발 등장. 닭똥집과 문어튀김의 조합을 만들어낸 사장님. 그런데 이 발은 좀 예민한 발이라고? 수제파 오다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시간이 조금만 더 튀우게 되면은 문어는 질겨지고 조금 덜 튀우게 되면은 문어에서 물이 나와서 식감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뉴의 진리. 양념 반 프라이드 반 위에 한 발 더 걸친 문어발. 모양새부터 맛까지 업그레이드 되면서 똥집계 핵인싸 탄생. 몇 년 전에 남해에 가서 문어 튀김을 먹었었는데 그 문어의 식감이 제가 판매하는 그 똥집의 그 쫄깃함과 비슷해서 제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 너무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에 비슷한 오징어도 한번 튀겨서 해봤는데 그 역시 반응이 너무 좋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조합을 이뤄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손님 상으로 옮겨진 문어발 똥집. 푸짐한 매력 발산, 고소한 향기 발산. 오, 문어 크다. 어머, 얘 이런 건 꼭 찍어야 돼. 자, 문어 튀김 먹기 좋게 잘라서 쫄깃한 똥집 튀김과 함께 먹으면 입안에서 또 한 번의 행복 발견.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한 이 맛 아무 데서나 볼 수 없다. 이게 배급밖에 없어요. 되게 고소하고 쫄깃하고 맛있어요. 저 자주 오는데 스트레스 받을 때, 뭐 씹고 싶을 때 작은 발, 큰 발 다 씹으러 자주 옵니다. 통 오징어 튀김이 함께하는 작은 발도 등장. 아이들 입에 안성맞춤인데 이 맛에 어울리는 사자성어가 있었으니 바로 겉바속촉. 똥집만 먹어도 맛있는데 문어까지 있으니까 더 특이하고 좋네요. 당연히 어려운데 힘든데 고생하는 남편 생각이 나요. 이 집 너무 맛있다. 같이 먹으러 와요. 갈매기 어려운 맛 즐겨보세요. 한 발도 놓칠 수 없는 매력에 푹 빠진 사람들. 더워지는 날씨와 피로에 지친다면 일상에서 한 발 물러나 특별한 발 요리와 만나보면 어떨까? 평범한 일상에 또 다른 발견이 될 것이다. 일일 삼빵하기 위해 찾아온 첫 번째 빵집. 들어오자마자 달콤하고 맛있는 빵 냄새에 취해 무아지경으로 장난꾸러기 마냥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요. 지은 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일일 삼빵하는 여자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빵들을 보니까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공주 생밤을 가지고 당절임을 직접 해서 넣은 밤빵이 있습니다. 크림치즈에 양파를 넣어가지고 맛있습니다. 이게 양파 베이글이에요? 네네. 베이글이 엄청 크네요? 구운 과자 세트로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어머. 제과 기능 장인 표상우 사장님과 우리나라 최초 제빵 의학 박사인 아내분이 함께 빵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손님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레시피 연구 개발과 수많은 노력을 통해 다양한 빵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빵 하나하나에 많은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맛이 참 좋고, 본격적으로 먹기 위해 사장님이 추천해 주신 빵과 알록달록한 색을 가진 다양한 디저트를 거침없이 담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어떤 빵들을 담았을까요? 개봉 박두! 여러분 보이세요? 동화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 여러분 오늘 함께할 친구 소개하겠습니다. 쪼꼬미. 쪼꼬미예요. 안녕. 얼른 빨리 먹어보라네요. 뭐부터 먹지?
아까 사장님이 밤을 그대로 절여서 이제 통으로 탁 넣었다고 하셨으니까 요게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한번 먹어볼게요. 밤빵은 영양가 높고 맛 좋은 공주밤을 사용해 만드는데요. 특유의 고소한 맛이 있는 밤을 푹 삶아서 빵에 넣으면 부드러운 식감이 살아난다고 합니다. 밤식빵이죠, 밤식빵. 오, 한번 뜯어 먹어볼게. 우리가 알던 밤식빵이 아니야. 사장님, 이거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방송이라고 이렇게 하신 거 아니죠? 이거 보세요, 여러분. 통알밤이 들어가 있습니다. 통알밤. 와. 너무 맛있는데? 와, 그냥 우리가 TV 볼 때 옆에 있으면 순삭이에요, 순삭. 그냥 없어질 것 같아, 바로. 정말 맛있습니다. 베이글과 양파의 신선한 만남. 냄새가 너무 좋아서 하늘로 날아갈 것 같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게 단순한 크림치즈가 아니라 맛있는 샐러드 있잖아요. 그 샐러드를 이 베이글 빵에 딱 입힌 느낌이야. 그런 맛이야. 너무 맛있겠죠, 상상만 해도. 빵 외에도 우리 쌀, 우리 밀을 사용해 만들어 부담이 없는 디저트도 있는데요. 아까부터 제 시선을 끌고 있던 디저트류 갑니다. 우리 쌀빵 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한 그런 빵이거든요. 우리의 이 빵은 얼마나 다를지. 일단 먹자마자 제가 놀란 게 레몬 향이 확 퍼지거든요, 정말. 진짜 디저트로 너무 딱이다. 응? 그치? 너도 안다고? 그니까. 마카롱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어떤 맛일까요? 퓨링 향이 정말 상큼해요. 느끼함이 없어요, 여기는. 먹는 모습만 봐도 배부르다는 부모님의 마음이 이런 걸까요?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올 만큼 정말 탐스럽게 먹습니다. 대박. 여러분, 충격 소식. 그 정도예요, 그 정도. 너무 맛있어. 첫 번째 빵집의 맛평가 시간. 여기는 지금 빵들이 천일염 그리고 비정제 설탕만 쓴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당도는 낮고 염분도 낮고 근데 맛은 너무 맛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생각한다면 여기 빵 디저트 추천! 1일 3빵의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 찾아온 두 번째 빵집. 빵의 기대감을 사장님 앞에서 현란한 춤으로 표출하는데요. 지은 씨, 당황한 사장님 표정 보이시죠? 현지인 빵 맛집이라고 알려진 이 집에는 보기만 해도 군침이 좌절을 흐를 것 같은 빵이 가득한데요. 사장님, 근데 빵 이름들이 다 특이해요. 막 쌍둥이 단팥빵도 있고 뭐 진지 드세요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저희 그 딸내미들이 쌍둥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쌍둥이로 제가 진 거고요. 네네. 옛날에 그 어른들한테 식사하세요 그 말을 진지 드세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착안해서 한 끼 식사하게 되기 때문에 진지 드세요. 직접 개발한 유산균 발효종으로 속이 편하고 건강한 맛의 빵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 유산균은 곡물 발효종으로 18시간 동안 발효시켜서 이게 발효액이 돼요. 유산균 발효액. 그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발효종을 만들어요, 저희가. 군산에서 처음으로 유산균 빵을 시작하신 유산균 발효종 명인 이종길 사장님. 지금은 많은 빵집이 발효종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장님은 정성과 정직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변함없이 건강한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지인 빵 맛집답게 오전부터 유산균 빵을 맛보기 위해 많은 손님이 찾아와 맛있게 드시고 계신데요. 아니, 엄청 많이 시키셨네요? 이렇게 많이 먹으면 살찌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효모빵이라 유산균빵이라 살 안 쪄요. 밝은 지은 씨 모습에 반해 저절로 빵을 주는 손님. 마치 어미새가 주는 먹이를 먹고 있는 아기 새처럼 보입니다. 김치 먹듯이 유산균이 많아서 요즘 유산균 많이 먹잖아요. 그쵸, 건강식품으로. 저도 먹거든요. 네, 우리는 빵으로 먹어요. 역시 동네 빵집다운 푸짐함. 전 이래서 동네 빵집이 좋아요. 뭔가 다 담고 싶잖아요. 쟁반에 이것도 담고 이것도 담고. 진지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지 드세요. 이게 진짜 밥이고 반찬들 쫙 세팅했죠.
급해서 비닐도 안 벗기고 먹었네. 군산 특산품 흰 찰쌀보리와 흑미가 들어가 담백하고 부드러운 건강한 맛이 가득 담겨 있는 진지 드세요. 이게 무슨 단맛이지? 이게 무슨 풍미지? 막 생각을 했는데 밥을 계속 꼭꼭 씹어 먹을 때 그 나오는 단맛이 여기에서 느껴져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 위에 호두 그 견과류 식감이 또 바삭바삭하게 너무 담백하고 너무 맛있는데요. 이거 정말 제 스타일. 쌀과 보리의 찰떡궁합을 느낄 수 있는 쌍둥이 단팥빵. 파당금이 가득 들어가 있어 빵집을 찾은 사람들에게 베스트 메뉴입니다. 이 겉에 그 반죽 있잖아요. 그게 엄청 얇아요. 그 피가. 보통은 여기만 말고 이 판만 먹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 여기는 이것도 맛있어요. 그냥. 오, 진짜 건강. 근데 요게 특이하긴 해요. 이게 뭐야? 철개만 어떡하죠? 아니, 여기 부스레기도 이 안에 들어갔나 봐. 죄송해요. 바사삭 손이 가요 손이 가. 고소한 호떡이다. 그리고 너무 바삭하니까 씹는 맛이 너무 좋아요. 제가 진짜 어릴 때 너무 좋아하던 빵이 이 슈크림 빵이거든요. 크림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뭐 눅눅해지거나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얘는 겉에가 그 비스켓처럼 아직도 바삭해. 맛있는 건 0칼로리.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할 거예요. 좋은 재료, 또 발효 좀 썼으니까 살도 덜 찔 것 같은 느낌. 든든하고 쫀득하고 건강한 그런 빵이다. 저는 정말 이 빵을 먹으면서 군산 시민들이 부럽다. 우리 동네에 이렇게 든든한 빵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빵빵 터지는 군산 빵 투어 대성공! 여러분도 동네 빵집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 있는 빵을 찾아 지은 씨처럼 1일 3빵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저희 쌍둥이들이 빵을 대를 이어 산다고 하니까 일단 기분 좋고 누가 먹더라도 속이 더부러지지 않고 건강한 빵. 좀 느리지만 천천히 연구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소세지 빵 전부 다 먹을 거야 빵